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저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뒤에 배터리에 대한 좀 기술적인 논문도 어김없이 한 편 가져왔고요. 그리고 재미난 자율주행 소식이라든지 좀 읽어보고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세상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스타링크 이야기까지 좀 더 기술에 입각해서 많은 또 소식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해피머스크님, 테슬라인 엔비디아님, 경제자유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한테 좀 협조적인 모습으로 약간 고개를 숙인 것 같죠? 원래 이 둘이 굉장히 티격태격, 그놈의 봇, 페이크 어카운트,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좀 시끌시끌했죠. 근데 트위터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팔아보려고, 아니면 다른 기업이든 지금 빅테크 기업이는 이렇게 노크를 해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금액이 약간 오버프라이스라는 얘기도 있고, 딱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기를 사줄 만한 기업이나 사람이 없죠. 결국 시간을 끌다가 일론 머스크한테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으로 페이크 어카운트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순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위터 주식이 소폭 올라갔고요. 참 일론 머스크는 이런 면에서 영향력이나 이런 게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또 약간 좀 푸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참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원래 이게 테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엔더 쿼터에, 그러니까 마지막 달이죠. 3월, 6월, 뭐 9월, 12월. 이때 딜리버리를 엄청 푸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보면은 딜리버리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느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얼마 전에 더 이상 무리해서, 그러니까 그 로지스틱에 돈을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이런 거 이제 안 하겠다, 여유롭게 딜리버리를 하겠다, 전기차 1등이고 수요가 아주 견고하고 뭐 만들면 다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리스폰드에도 나와 있듯이 상하이 공장이 셧다운된 영향 때문인지 다시 한번 약간 엔드 오브 쿼터 그 푸시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참 이 생산이라는 게 참 타이트하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은 BYD 배터리 이야기도 그렇고, 좀 하이어링을 다시 더 여기서는 감축한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원래 뭐 생산직이니까요. 생산직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나 차이나나 큰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에서 더 이런 생산에 대해서 더 하이어링을, 그러니까 고용을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미국에서 대비되는 것 같지만, 여튼 중국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은, 제가 이걸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도 오락가락해서 그렇지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나 지금 고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돌아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 회사들 전기차 주식들도 조금 반등을 했죠. 그런 걸로 봐서는 요번 분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이 손해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지난 분기보다 조금 더 딜리버리를 올릴 수 있다라면은 진짜 대단한 거긴 한데요. 지금 모델 Y에 지금 4680 배터리 탑재된 것도 일반 고객들한테 지금 예상보다 진짜 빠르죠. 그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이, 중국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참 타이트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그걸 메꿀지 궁금하긴 한데요. 그와 반면에 이거 일론 머스크는 이걸 어떻게 할지, 이게 다 적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캘리포니아가 이제 주 4를 하는 거죠. 통과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프라이머리 일렉션도 있었죠.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법안이 좀 상정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번 코비드를 계기로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아마 제일 먼저 이거를 주 자체에서 주 4를 좀 푸시하려고 하는데,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라저 컴퍼니인데, 테슬라는 라저 컴퍼니죠. 물론 헤드쿼터는 옮겼지만 여기 엄청 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 4가 될 수 있을지, 통과된 건 아닌데 현재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싫어할 만한 법안인데, 40시간이 미니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32시간으로 줄이는 겁니다.
일부 기업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이들 재택을 하니까 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아마 여긴 많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야 이거 테슬라가 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이런 고용이라든지 중국 고용이라든지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푸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대비돼서 제가 이런 법안까지 가져왔고요. 야, 이 흐름을 어떻게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고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이렇게 차에 대해서 뭐 애로사항 문제점들을 트위터로 직접 얘기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종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을 잘해주고 좀 잘 본다라는 얘기도 뭐 다 답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플 카플레이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애플이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트윗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지금 에어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음악을 넘기면은 아무래도 좀 음질이 떨어지는 문제들 그 모델 S의 아주 뛰어난 스피커라기보다는 뛰어난 음향 시스템이죠. 소프트웨어적인 효과가 가미돼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그거를 100% 못 쓰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결국 스마트폰에 그거를 많이 협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애플 카플레이를 과연 받아들일 건가?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오로나 애플 카플레이의 선호도가 지금 현재 높은데 왜냐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기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스케줄링이나 데이터들을 쉽게 트랜스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선호하는 건데 물론 예 테슬라도 지금 제 차를 보면은 아이캘린더라든지 그러니까 애플의 그런 스케줄링을 예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근데 호환이 잘 가끔 에러가 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걸 과연 그러니까 테슬라도 기존의 내연기관들과의 똑같은 문제죠. 사람들이 스마트폰 위주로 움직이는데 물론 차에서 어마무시한 강자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정말 강자인데 근데 소비자들은 현재 폰은 애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폰에서 지금 확장을 시키려는 애플과 테슬라가 이거를 받아들일 건가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쟁이 커뮤니티에서 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받아들일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 지난 제가 얘기했던 거가 똑같은데 내연기관과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한다라는 점이 참 재밌고요. 같은 애로사항으로 지금 리서큘레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CO2 레벨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순환인 건가. 그러니까 리서큘레이션 차에서 키면은 그 CO2 농도가 올라가서 오래 운전하다 보면 로드트립을 한다라든지 이러면은 머리가 아파진다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끄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살짝 창문을 연다든지 이게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일론 머스크가 특별히 답변을 해서 일론 머스크는 당장 지금 리서큘레이션 쓰지 말라고 against using recirculation이라고 써놨죠. 조만간 고치지 않을까. 그리고 as the range advantage is small 뭐 약간이나마 range 주행거리가 느는 효과도 조금 있나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좀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보고 있다라는 점. 자, 다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것과 정말 웃긴 본론인데요. 우버랑 웨이모가 협업을 합니다. 이게 왜 웃기냐면요. 둘이 엄청 경쟁 상대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다뤘거든요. 엄청 싸운 얘기를. 근데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야 여기 지금 드디어 뭐 합종이요. 이거는 예상을 했었죠.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결국 통폐합되지 않을까. 근데 우버랑 웨이모가 손잡을 줄 이렇게 빨리 이게 참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기술적인 이런 테크 회사들 돌아가는 것만 봐더라도 참 이익에 따라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원래 2017년에 이제 웨이모의 아주 뛰어난 안드레 카파시 못지않게 이제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개발자인데 앤서니 레반도스키가 사실 우버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웨이모에서 아주 유명한 개발자였으니까 기술을 안 들고 갔겠습니까? 그거를 머리를 뭐 싹 다 지워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웨이모랑 우버랑 이제 싸우게 됐죠.
물론 이제 합의를 결국은 했고요. 그때 이제 웨이모가 건 게 1.4 빌리언 달러니까 지금 환율로는 뭐 1.7조 뭐 이 정도 규모인데, 그렇게 막 싸우다가 합의하고, 이 레반도스키는, 앤서니 레반도스키는, 결국 감옥을 갔고요. 18개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면을 행사해가지고 나오는 되게 묘한, 되게 이게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그랬는데, 지금 이 두 기업이 지금 여기가 가장 지금 셀프 드라이빙이 될 만한, 그러니까 장거리 클래스 A 트럭을 보내는 거죠. 한적하고 뭐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는 이런 트럭들은 되게 제한된, 그러니까 도심을 잘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서 이런 물류를 나르는 거는 제가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우버도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손을 잡는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 약간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손을 잡는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크루즈가 드라이버레스 택시 퍼밋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크루즈가 진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냐, 어떠냐,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달라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서, 전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려야죠. 24시간 도는 게 아닙니다. 이 퍼밋이라는 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30마일 per hour, 그러면 한 50km per hour죠. 거기보다 느리게 달려야지 이 퍼밋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로보택시가 이제 퍼밋 받았다고 막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허용된 건지, 그래서 제가 이러면 FSD 베타도 할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물론 최근에 약간 후퇴했죠. 이게 얘가 자아가 너무 뛰어나서 스스로 하려는 게 너무 세서, 그래서 제가 세팅 값을 바꿨기 때문에 조만간 그 영상을 올릴 텐데,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 아직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참 돌아가는 상황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하나는 네이처의 또 이제 논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재미난 게 나와서, 일단 첫 문장이, 첫 앱스트랙트에 뭐라고 그랬냐면, 리튬 아이언 배터리 내에서 우리는 뭘 이렇게 잘 모른다는 거죠. Not fully understood라는 거죠. 도대체 내부적으로 뭐가 일어나고 이런지 아직도 최신 논문조차도 이제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났던 거는 이제 망간 리치, 그러니까 망간을 많이 있는 배터리에서 레티스 스트레인이 걸리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리튬이 왔다 갔다, 이게 배터리를 쓰면서 약간 스트레인이 격자 구조들 안에서 리튬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스트레인이 걸려서 산소가 릴리즈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옥시젠 아톰들이 날아가면 이것들이 반응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터질 수도 있는,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거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에너지 덴시티를 올릴 수 있는 건지 걱정부터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아직 알아야 될 게 아직도 많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알아낸 방법이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든지, 이제 엑스레이를 쏴서 아는 건데, 그냥 엑스레이 우리 엑스레이도 찍고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은 아주 고순도의 엑스레이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정밀한 아주 깨끗한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진짜 순수 엑스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싸게 쓰는 엑스레이는 엑스레이가 대부분인데 잡다한 파장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고순도 아주 그냥 싱글 픽으로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가속기를 써야 됩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싸게는 몇 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 내부에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아주 작은 세계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하는데 쓸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에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게 많고요, 배터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런 내부적인 어떤 순수 과학적인 면을 모르는데 그렇게 수천억씩 조 단위씩 쓰는 이유가 당장이 드근나지 않지만, 그런 연구들이 어느 정도 선행되고 쌓여야지 우리가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제조나 이런 건 강한데 딱히 내부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솔리스테이트 배터리 지금 양산 잘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정밀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만 들어갔을 때 답을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나 제반 사항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은 제조는 잘 못하는데 막상 이런 거에 문제를 또 찾아보려면 예, 미국에서 답을 찾게 되거든요. 예, 미국은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예, 차근차근 돈을 엄청 써놨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어떤 연구들이 여기서 많이 되는 게 그게 낭비되는 돈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미리 수십 년 동안 써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쌓여야지 결국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이게 트라이얼 에러로 양산은 거기서지만 또 나름 이런 것들이 돼야지 지금 배터리 내부의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내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이런 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예, 멀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양산에만 목을 매다는 게 더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런 것도 여기서 여전히 느껴지고요. 자, 마지막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속도가 예, 좀 줄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 느끼죠. 예. 제가 이걸 자주 쓰진 않아서 저도 종종 가서 저기 그래서 저 아파트 라운지 가서 켜보면은 속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예, 불평 불만을 제 채널에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예, 당연히 주변에 나무가 있다라든지 예, 그게 있으면은 또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딱 그냥 쉽게 바로 아주 쓰기가 용이한 거는 예, 제 기준에 아니 세상에 이걸 펼쳐놓기만 하더라도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라는 게 놀라운 건데 이게 몇 번 이렇게 좀 위치를 좀 움직인다라든지 집에 쓰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예 고정형으로 이제 스팟을 잘 찾아서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두 번은 조금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좀 원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디 방향을 얘가 위주로 쓰는지 그런 것들 조금만 파악하면은 굉장히 쓰기 쉽거든요. 이런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안테나 켜놓고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에 가산점을 써서 야 이게 쓰기도 편리하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얘기한 거지. 예, 당연히 주변이 조금 가려지거나 이러면 속도가 주는 거를 저도 예,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가서 쓰려면 미리 예, 그 모바일이라든지 그 설정을 액티브하게 해 놓고 컨포메이션 이메일까지 받아야지 풀리 속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다니면서 살짝 써보는데 저는 예, 속도가 너무 잘 나와서 이런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입자가 대폭 늘었죠.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도를 이렇게 테스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베이를 받아서. 근데 미국은 좀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 최대 스피드 맥스를 보면 거의 400mbps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속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용자가 는 탓이 좀 큰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우려가 불식될 게 지금 계속 쏘고 있거든요. 벌써 스페이스X의 트윗을 보면은 300개 넘게 벌써 쐈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유럽 쪽의 핑이 이게 스타링크가 벌써 이런 레이턴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 내에서야 인터넷이 빠르겠죠. 근데 한국에서 5G를 인터넷을 연결한다든지 내가 정말 지구 정말 아주 속도 느린 그 끝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은 속도 안 나올걸요. 예, 해저 케이블 통해서 이리저리 서버 돌아서 케이블 타고 이렇게 돌아서 광 케이블 해도 그게 한국 내라든지 요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데이터가 많이 오가는 나라들에서는 예, 속도가 빠르지만 레이턴시가 낮지만 정말 5G랑 한국이랑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 레이턴시 안 나올걸요. 근데 만약에 위성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중간 과정이 확 줄기 때문에 이미 속도면 속도 물론 가입자가 느려서 지금 평균 속도는 미국은 반토막 났다고 하지만 맥스는 지금 유럽도 거의 400mbps에 육박하고 심지어 여기 유럽의 에버리지는 유럽이 생각보다 사용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속도가 나쁘지 않고요. 레이턴시에 있어서는 이미 의미 있는 수치를 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비판하시던 분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 정도 속도면은 장난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근데
예,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예측한 대로 이건 됐죠. IPO를 근시일 내에는 이게 우주 사업은요 아직 스페이스X가 이건 하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기업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하는 프로그램이고 정부가 나사가 돈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용도 좀 타이트한 편이죠. 그러니까 국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 정부의 눈치를 바이든 대통령이 달라나 잘 가라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스페이스X는 아직 정부 입김이 팍팍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가 그렇게 IPO 되게 되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에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스페이스X를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이 더 큰 돈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스타링크가 지금 괄목할 만하게 여전히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